오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늘 옆에서만 이렇게 뵀다가 강사로서 앞에 딱 모시려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그 강의를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열심히 듣고 질문할 때도 전 기자님인 줄 아셨어요. 질문도 조금만 다 적어서 메모해서 질문하시고 너무 멋진 우리 강사님이신데요. 저는 양한대 강사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양의학, 한의학, 대체학을 통합으로 연구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를 연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세 가지를 연결해서 연구해서 우리 강사님만의 특별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것 같습니다. 박석하 우리 강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하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청중을 수명 연장의 길로 안내해드리는 가이드가 되겠다는 개념이고요. 한 사람이 되더라도 저는 척척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강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수명 연장의 길에 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제가 의학 공부를 한 지는 약 13년 된 것 같습니다. 13년 됐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지만서도 그걸 공부하면서도 그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설비 진단 전문가라고 설비의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 활동을 약 7, 8년 했어요. 그래서 설비 노화랑 우리 인체 노화랑 너무나 메커니즘이 같더라. 그 메커니즘을 넓은 사람한테 알려드려야겠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알려드려야겠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참강사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강사는 일반적인 강사가 아니라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10분 있다가 까먹고 1시간 있다가 또 까먹고 그 다음날 되면 완전히 리셋되고도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다음날 이후로 쭉 지속적으로 이걸 이 머리에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표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참가 강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목표로 제가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제가 이 비전입니다. 청중을 수명 연장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비전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참된 자기관리법으로 통해 가지고 생로병사의 생은 어쩔 수 없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많은 그림을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게 바다라고 하면은 정보의 바다에서 요즘에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은데 이게 다 내 건지 몰라. 예를 들면 TV나 여러 가지 매스컴 어떤 개개인이 말을 하면 막 마구잡이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음식 좋다는데 무슨 음식 좋다는데 마구잡이로 들어오는데 정말로 좋은 거야? 퀘션.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오늘 해안을 갖다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개념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참 강의에 대한 말씀드렸고 참 명강사는 앞으로 1년이 지났는데요. 9년 이내에 TV에 명강사로 소개받을 박석하라고 합니다. 참 명강사로 자, 오늘 솔직히 강의자를 만들 때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지난달, 지지난달 오셨던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실까 오늘은? 근데 지난달, 지지난달 꾸준히 오셨던 분하고도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아가지고 건강을 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아마도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고 유튜브에 나올 거니까 그때 유튜브에서도 이게 공개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 자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 진 박사님이 주최한 강의는 모두 명강이야. 와야 돼. 이런 주인의식 내지는 아마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네요. 몇 분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것도 좀 클 거예요. 뭔가 일찍 들어가면 뭔가 괜히 일을 더 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첫 장에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었죠? 지구별이 있었어요. 지구별이. 그죠? 맨 앞 첫 장에 지구별이. 지금 뭐냐면은 제가 흔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지구별에 새들어 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뭔가 좀 베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여기 강사님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생로병사 중에서 의지였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거는 저도 모르겠어. 저도 제가 막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병사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자. 그래서 오늘 의지대로 살자고 이렇게 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길을 부처님이 그 걷던,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추 제가 그게 모르겠는데 80년 좀 못 살고 70 몇 살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법이 아마 50 몇 년 동안 사셨는데 저는 앞으로 약 50년이든 60년이든 제 이 길을 생로병사의 그 길로 막 이렇게 설법하셨던 그 길을 저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학 박사를 캐릭터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서울대학교 나오신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하다가 왔어요. 서울에. 근데 너무 똑똑하신 분이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번 당신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니 쭉 듣다가 자기 와이프, 이제 사모님이죠. 자기 와이프 지금 어떻게 아픈데 요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좀 했더니 말씀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감명을 받았다고 나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단초를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꼭 좀 다시 한번 와달라 이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진단장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박 박사라는 말이 너무 수수럽긴 한데요. 조금 깊이가 없은 거예요. 솔직히는 깊이가 없지만 그래도 넓은 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고, 그다음 이 필로소피라는 연구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서 나왔던 용어예요. 그죠? 필로소피. 철학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필로소피 철학자들은 이 철학자가 예를 들면 지금의 철학만 한 게 아니라 자유과학도 하고 모든 학문을 다 하는 부분이 필로소피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이것저것 자팍 개념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전체를 꿰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닥터하고 필로소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야 한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실 것처럼 장수용 리스크가 너무 무섭게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있는 강사분들은 제2의 지차 아니면 내 새로운 일을 계속 개척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측면에서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게 화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좀 빨리 해볼까요? 저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성인병, 근골격계 환자들한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천적인 치료 방법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사진을 좀 늘려가지고 죄송한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야이게 보이고 그죠? 근데 이분이 행복전도사.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옛날 뉴스가 나왔었겠죠. 동반 자살했다라는 기사 나왔어요. 그러면 막 생각을 해보죠. 그때 당시에 행복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막 했던 그분이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 이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도 솔직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그 웃음치료사, 유머 강사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건강할까? 이게 또 퀘션인 거야.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자. 그런 길이 있다 이것이거든요. 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융합하자.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만 치우치는 개념에서 행복전도사 좋은 얘기죠. 근데 행복만 추구하다가 다른 거는 보살피지 못한다면 이것도 슬픈 거 아니냐. 그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행복전도사, 행복멘토 했지만 행복 그거 이런 것도 했지만 루푸스병이 걸렸다 이거죠. 근데 이게
루푸스병이라고 인터넷 치니까 루푸스병인데 이 루푸스병 오늘 아니, 며칠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이걸 하다가 루푸스병 도대체 뭐야? 그 양의학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일반 양의학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병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사람이 병이 이렇게 걸렸던 거를 증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 기억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양의 개념에서 이렇게 좀 애매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근데 루푸스병을 분석을 하다가 보면 면역계가 잘못돼가지고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게가지고 뼈 근육 관절 장애에 염증을 일으키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루푸스병이지만서도 증상에 의해 가지고 루푸스병을 했지만 사실 웬만한 병들이 이 염증,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찌꺼기, 염증 이거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병사를 이루거든요. 증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원인은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죽기 이전년에 폐와 심장 쪽에 이상이 와서 고통을 못 참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깨워가지고 살렸는데 왜 깨웠어? 막 욕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살하면 안 돼. 끝까지 놓치지 말자.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두 분이 모텔에 들어가서 두 분이 같이 자살을 했던. 어떻게 보면은 처장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유감스럽게도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의의 참 자기관리법을 먼저 배웠다. 이거 이제 조금은 좀 그래요. 이게 아쉬워요. 안 그럴까요? 63세의 나이로. 인터넷에 63세라고 돼 있는데요. 뭐 그거는 좀 이렇게 할게요. 예. 만으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 있으니까. 예. 자살 뒤집으면 살자라고 말한 지 얼마 후에 자살을 했었다. 아주 좀 유감인 것 같아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68세인가요? 예, 68세의 급성 폐혈증. 이분이 마지막 이별 강의라는 거를 죽기 전에 이별 강의라는 그 동영상을 며칠 전에 틀어봤어요. 약 15분 동안 방영이 됐던 건데 이별 강의라는 그 동영상을 딱 클릭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 강의였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 해가지고 15분 동안 봤는데 이 사람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1등이 머더더라. 그리고 패션이고 스마일 러브. 다섯 번째는 뭘까요? 파더가 아니었고 유감스럽게도 파더는 6위, 7위, 8위, 9위, 10위 안에도 못 들었고 게다가 70위 안에도 못 들었답니다. 70위 안에가 71위인가 되는가 봤더니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파더는 조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파더는 유감스럽게도 없었다라는 좀 요즘에 여성상의 시대에 아마 좀 그런 건가? 어쨌든 여성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뜻한 사랑을 원없이 나누세요. 이것이 마지막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숨을 거둘 때는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싹 생각하게 되는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폐혈증, 고름, 염증 똑같네요.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염증이 어디에 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명은 좀 양의학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고 한의학에서도 좀 달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염증이라도 조기 치료한다면은 폐혈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그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이 했었던 이 강의 자기관리법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습니까? 사사까지는 아닌데. 정말로 저한테 막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래도 사사를 받을 정도 되어야 나름대로 좀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 사사 받은 건 없고 저는 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을 교과서적인 개념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특별한 서적들을 찾아가가지고 막 엮었다 보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사사를 받았다면 이분한테 사사를 받았습니다. 2500년 전 편작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저쪽 중국에 있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편작이라는 분이 중국 역사상 최고 명의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화타, 또 한 사람은 여기 편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 화타 삼형제라는 것도 나오지만 화타 삼형제는 그런 건 없고 편작 삼형제라고 씁니다. 원래 편작 삼형제. 미나라 아들이 아들을 낫게 만드니까 이 미나라 왕이 불러가지고 하문을 합니다. 당신의 형제들도 의사라는데 이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명인이야,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런 걸 하문을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씀을 한다 이거죠. 첫째 형은 병 증상 없이 얼굴만 보고 병을 미리 치료를 하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고마운지도 모른다. 근데 둘째 형은 미약할 때 고쳐주니까 조금 감사한다. 나는 병이 커진 후 아파서 죽겠다고 할 중병들만 고치는데 나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의술, 지금으로 본다면 도구거든요. 이 의술을 배운 걸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명의 소리를 듣는 건데, 의술만 구하는 건데 사실은 그 원천적인 증상이나 아주 조그마한 증후 아니면 좀 약했을 때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명이다라고 해서 저는 첫째 형, 둘째 형보다 못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이 석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상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편작이 육불치라는 말을 했어요. 6가지 치유해줄 수 없는 활동. 사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아, 내가 오늘 자기관리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기관리라는 용어랑 너무 맞아 들어가. 이것도 잘 정리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기 각 개개인,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 넘어서 저쪽에 옆에 있는 강의실 계신 분들 누구는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너는 말해라, 나는 나대로 살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응? 아까 말한 빙산의 일각만 알고 그것만 집중해서 막 하시는, 교만하면 큰 게 안 보인다 이거죠. 교만. 그 다음에 난 돈만 벌면 돼, 건강보다는 돈만 밝히는 분들, 응? 돈만 밝히는 분들 꼭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옷과 음식. 이거는 뭐냐면 이때 상대는 25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옷이나 뭐나 예를 관리를 못했던 분들, 그죠? 지금도 사실 관리를 못했던, 자기 관리를 못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의, 이거 좀 용어가 좀 그래요. 음양의 평형을 깨뜨린 분들, 너무 은 쪽에 치우치다가 양 쪽에 치우치는 혈기만 해가지고 막 우락부락한 분들. 그 다음에 도저히 아파서 약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너무나 파이팅. 그 다음에 무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것이 육불치인데요. 사실 이 육불치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바로 화타입니다. 제가 시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월인 편작분은 참 슬퍼요. 진나라 이해라는 분이 있었는데 벼슬이 자기가 월등 높았는데 또 시기를 해. 항상 너무나 띄운 분은 꼭 누군가 시기를 해가지고 떨어뜨려, 낙마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죽어. 누구한테? 조주한테. 화타.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 1800년대 사람이겠네요. 1800년대 얼추 1800년대 사람인 화타. 역시 최고 명의에 속한데요. 본래 선비에서 의사를 부끄러워해가지고 실력만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나라 송건이 불러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니까 자꾸 불러.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 뭐 각각 불러가지고 고쳐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너무 그 애원해가지고 고쳐줬더니 조조에 있을 때 관우를 이렇게 여기 조조의 나라 조조의 위나라에 있을 때 관우가 또 이제 또 고치게 돼요, 그죠? 뭐 유명한 그것도. 근데 조조가 편두통이 아주 심해가지고 얘를 고치려고 얘를 불렀더니 머리를 찢어가지고
마취한 다음에 수술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죽여버리는.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병들게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저 친구 왜 죽였을까 이런 아주 슬픈 사연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노래했지만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그 다음 볼까요? 이분은 히포크라테스예요. 역시 2500년대 얼추 2500년대 사람이고요. 그리스의 의사의 아버지라고 떠빨리고 받들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생각보다 84세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이 84세 2500년대예요. 그죠? 의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독학이야. 소아시아, 그리스, 이집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배웠던 거를 임상 실험을 막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고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것들 하나 마음 편안하게 했던 거. 이 두 가지 비결을 제대로 했으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84세의 나이라고 좀 오래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팍박사의 컨셉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질병의 본성과 원인을 한다면 인체, 우주, 치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융합해가지고 자연 철학적인 측면을 포함해가지고 통합적인 의료학을 좀 히포크라테스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열이 높은 환자한테는 뭐 했는데 그냥 넘어갔겠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은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다. 아이고 저도 크게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리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조금 유감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분들만 너무 아시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는 쉽게 그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에서 뭐 이렇게 길게 뽑아는 것보다 대표적인 거 말씀드린다면 양의학은 병명을 붙이는 것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개별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증상이 아프면 이 증상에 대해서 칼로 도려낼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화학약품을 넣을 때는 화학약품을 넣고 외상치료할 때는 외상치료 하고 이런 거에 집중이 이렇게 되는 반면에 한의학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기치료가 좀 많아요. 개개인의 전체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거니까 면역력이나 자생력이나 아니면 기치력을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는 데를 뚫어가지고 스스로 그 다음에는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양의학하고 한의학을 합치면은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양의학 한의학을 통합하는 통합의학도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서로 간에 좀 많이 악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대체의학까지 포함하자가 제 생각이네요. 한데 대체의학은 정의로 본다면은 백과사전적인 정의로 본다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냐? 이건 아닐 것 같아. 왜? 지금은 대체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과학적인 그런 것을 내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명상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등등에 해서 대체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이 이 플라시보 포함해가지고 플라시보 치료, 음악, 미술 이런 거 치료처럼 멘탈을 건강하게 만들자 하는 개념이 꽤나 많고요. 그 다음에 수기요법, 생물학적 치료, 에너지 이용 것들이 간접적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활동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까 세 가지를 융합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합치자.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가 찌꺼기고 하나는 멘탈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는 찌꺼기 그런 거고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멘탈. 요거를 잘 융합시켜야겠다.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융합을 시키면 제대로 실천 방향이 아주 빨리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지금 현재 2017년도 8월달에 데이터입니다. 이게 통계청 데이터인데요. 우리 통계청 데이터인데 평균 수명이 서울이 1등, 제주도 2등. 근데 81.7세나 81.4세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3개월 차이 나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제주, 경기, 대전, 인천, 광주 쫙 보면 대도시야. 그죠? 근데 100세 이상의 걸 보면은 1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이 제주도, 2등이 전남, 충북, 충남, 경북,
서울은 10위권에 못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도 만들었고 큰 도시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의미한 게 뭐겠냐? 의학 기술을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은 데는 죄송하지만 연명 혜택은 아닐까. 수명을 연장시키고 연명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이 되고요. 제대로 진짜 제대로 건강하면서도 오래 사는 쪽은 지금 보세요. 전국 6.6명에 대비 동이라는데 그러니까 도시죠. 도시는 5.1명. 근데 읍면 쪽은 13명이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느냐? 너무나 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의료 혜택보다는 이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 꼭 살아야지 오래 산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에대로 제대로 살아보자. 100세 이상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살아보는 한번 되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we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보다 읍면이 이렇게 그리고 좀 남성은 13.5% 거의 여자분들만 사네요. 특히 제주도 데이터를 보면요 남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자는 잔뜩 살았는데 남자는 이 비율보다 훨씬 적어. 왜 그럴까요? 이거 또 지역사회 저장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뺄게요. 뭐냐고요? 여성분들이 특히 제주도는 더 부지런해. 술도 안 마시고 못하고 막 의욕적이게 막 열심히 일을 항상 부지런히 막 뛰어다니고 막 킥킥대고 웃고 막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사교성도 없고 정말로 활발한 분이죠. 그러니까 활발하면서도 운동도 자주 하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제주도가 1등이고 여기서도 평균 수명도 2등이고 여성분들은 더 많이 건강하고 여기 여성분들은 빨리 제주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령자의 장수 비결. 고령자의 장수 비결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당신이 말하는 제가 둡니다. 참관사가 말하는 장수 비결이 뭐겠느냐? 이걸 보시면 절제된 식습관부터 포함해서 자, 고령자의 장수 비결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장수 비결로 보면은 저 절제된 식습관, 규칙, 낙천, 유전적, 소식, 규칙, 낙천, 운동을 보면 낙천은 긍정 멘탈, 소식,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찌꺼기가 안 생기거든요. 그죠? 소식,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여러 가지 일부러 저장을 안 해놨습니다. 다른 곳에 저장한 것이 다 살도 되고 찌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식사를 좀 오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규칙, 건강이거든요. 더군다나 소식 80% 먹기. 그 다음에 낙천적인 것은 생각보다 적네요. 그죠? 근데 무척 중요하다는 거 이따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 2, 3, 4 딱 포함하고 운동 먹이는 거 포함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요거 알겠느냐? 요거 잘하자. 지금 말씀하는 거는 요거고 요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의 장수 비결을 보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사망이라는 개념에서 장수 그런 개념하고 좀 달리 100세 이상의 걱정들은 뭐냐면 100세 이상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거를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의 만성질환은 치매, 고혈압 등등등 이거랑 좀 다릅니다. 다른 쪽 그거랑요. 미리 돌아가셨던 분들하고의 그거랑은 다른데 역시 오래 살면은 조심해야 될 오래 사는 분들의 질환을 조심할 것은 치매, 고혈압, 골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주 76.7이네요, 그죠? 전혀 안 마신대요, 그죠? 근데 간혹 담배를 많이 태우는 분이 저가 옛날부터 아주 10년 전, 20년 전 꾸준히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술, 담배 다 했는데 오래 살았었어? 뭐 이런 매일 그러셔. 정말 오래 살았을까요? 맞아, 오래 살았어. 근데 차이점이 있었어. 뭐냐? 찌꺼기는 있었을지 몰라도 긍정 멘탈이 있었어. 술, 담배를 많이 피면서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잘 웃고 하는 거에서 조금 그나마도 사신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술, 담배
건강하다. 요거는 아니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그죠?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으로 보면은 암인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하면서도 좀 하게 되니까 어느 쪽 암이에요? 누구인데? 내 쪽이요? 오케이. 예. 자, 암이고요. 심장 질환이고 뇌혈관 질환이고 자살, 폐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찌꺼기, 멘탈 다 포함하는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찌꺼기, 멘탈 다 포함하는 질환이고요. 즉, 요게 다 포함해서 사실은 찌꺼기하고 멘탈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살은 아닐까요? 이 자살도 있잖아요. 멘탈 컨트롤 못하면 자살하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그죠? 그 결과론적으로는 다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까 생로병사의 생은 모르겠지만 노병사의 원인에 보면 두 가지더라.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 제가 32페이지짜리를 만들었는데 15페이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통합의학을 통해 가지고 노병사의 원인은 찌꺼기 발생 습관, 생활, 그래서 찌꺼기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 이것이 노병사의 원인이고, 대책은 뭐냐? 찌꺼기 발생 습관을 개선하는 거,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 매일 운동하지. 여기 의사들도 운동하라고 매일 운동하라는데 어떻게 운동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뭐야? 요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사고 훈련, 이것도 이따가 긍정적 사고전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지금 하는 거 하나하나 잘 기억하시고, 특히 제가 말씀한 거를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유튜브 나오면 100번 클릭해요. 정말로 하나씩 듣고 또 하고 왜 내 거를 시켜야 됩니까? 해주시오. 약속? 참이가 생각하는 병인은 증후가 보일 때, 늦어도 증상이 약할 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빨리 하자. 이 얘기고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쉽게 알 수 있고 실천이 쉬워야 되겠다. 10분 있다가 강의 후 10분 있다가 다 까먹는 일거나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남자네, 그죠? 여자는 제가 일부러 안 넣습니다. 여자 둘이 있는데 남자를 넣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는 이론인데요. 잘 보세요. 인체세포는 재생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면 이론이고요. 중요한 거거든요. 재생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암기를 하세요. 정말로 암기를 하세요. 자, 어떤 측면인지 시험에는 이제 안 나오고 있으면 우리 시험 안 보거든요. 다행입니다. 그죠? 재생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재생을 할 때 뭐가 하느냐? 혈액이 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재생 메커니즘. 자, 재생 기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간은 12개에서 18개월마다 재생하고, 위장은 2시간 30분마다 위장의 세포를 재생하고, 각 기관마다 쭉쭉쭉 다 있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생리학에서 그러니까 의학과, 의학과 필수 과목이 생리학이라는 과목, 생리학의 과목에 나오는 그림이면서 이게 그 기본 그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이 재생을 시키려면 혈액이 해야 되는 겁니다. 혈액 역할이 많거든요. 적어도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최소한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혈액이 막히면 재생?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혈액순환을 못 시키니까 재생시킬 수 없는 거야. 멘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나왔을 때 호르몬이 나오고 피를 응고시켜. 그러니까 응고시키니까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혈액순환을 막으면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재생을 못 시키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재생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우리 몸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료를 태워서 연소 에너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인풋을 넣는데
이만큼한 것을 연소를 못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찌꺼기. 소식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태울 수 없는 거는 다 찌꺼기가 되잖아. 그죠? 찌꺼기가 되니까 이게 되니까 다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뭐가 되니까 소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흔히 하는 말 아까 대체의학에서 대체의학 중에서도 뭐 너무 한쪽 면만 쏠리지 않겠지만 대체의학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의 음식 채소만 먹겠다. 사실은 채소만 먹는 것만 해도 영양 결핍이 생겨요. 그러는데 사실은 고기를 이만큼 먹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도 돼.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돼. 어떻게 어느 정도? 저기 적어도 70, 80% 정도의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양만 먹자는 거지. 응?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찌꺼기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고 활성산소 요즘 막 TV에서 활성산소 강의 많이 하고 활성산소 좋게 제거하기 위해서 막 약 막 나오고 광고 막 때리니까 활성산소는 나쁜 놈처럼 되었어. 맞나요? 그죠? 근데 사실 활성산소가 나쁜 놈이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 썩 나쁜 건 아니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활성산소가 생기고 부상, 손상 이 있으면 손상 시에는 거의 재생이 되는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재생 안 돼요. 부상이 입혀서 칼로 도려냈어. 자, 칼로 도려냈어요. 그죠? 칼로 도려냈어. 그 다음에 도려내가지고 이것이 아무르려고 할 때 막 붙잖아요. 그죠? 붙을 때는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에? 안 되니까 혈액순환을 어떻게 하면 조절을 잘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떤 것이 멍을 받았다. 그러면 굳건게도 되겠죠. 이것도 멍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재생이 안 되겠죠. 이런 원인들이 다 찌꺼기를 만드는 활동들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 내용인데 이건요. 뇌 있지 않습니까? 뇌가 재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하면서 줄기세포를 조절을 하고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면 뇌도 다시 복구가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 논문에 의하면. 그래서 기사를 최근에 나도 봤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재생된다. 이 믿음 가져보세요. 아셨죠? 자, 재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게 포인트일 거예요. 아셨죠? 자, 재생 어떻게 시킬 것이냐. 요거는 말씀 여기가 나중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사진 찍지 말고요. 오늘 유튜브를 많이 읽혀야 되거든요. 자, 아까 두 가지를 말했는데 노병사의 제1의 노병사는 찌꺼기, 혈액순환을 막는 찌꺼기가 제 첫 번째고요. 잊지 맙시다. 찌꺼기. 근데 사실 의학적인 개념에서 협박적인 개념에서는 염증이라고도 하고 종양이라고도 하고 아직 암이 안 된 뭐 이런 성분들 악성 종양 그게 이제 염증 중에서도 악성 염증이거든요.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런 찌꺼기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염증이라고 하면은 너무 의학적인 용어를 것 같아가지고 안 하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찌꺼기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도 같이 찌꺼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찌꺼기를 만들지 말자. 혈액은 온몸에 등등등 요 보시면 이것도 암기는 하세요. 우리 뭐냐면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넣어. 동맥은 자 우리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동맥을 통해서 전 그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죠? 쫙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다 돌아야 되는데 가는 놈은 동맥이고 움직일동이야. 맞나? 어쨌든 움직일동 말이에요. 한자로는요. 돌아왔다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왔어. 돌아오는 놈은 CO2, 이산화탄소, 찌꺼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마사지 컨셉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갔다가 돌아오니까 여기부터 눌러줘야 돌아올 때 쫙쫙쫙쫙 가야 되는 거야. 맞나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손 지압을 잘 해주면 여기부터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마사지 종류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그래야 동맥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어떤 분이 오늘 그러시더라고. 들숨 들어가는 숨 날숨 맞나요? 들어가는 숨이니까 들숨 날숨. 그래서 요즘에 날숨을 가지고서 뭐 분석을 해가지고 가스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진단하는 약이 요즘 진단 기기가 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놈 이 찌꺼기나 여러 가지
그 가스들에 의해 가지고 암이냐 뭐냐 어떤 병이 걸렸느냐를 알 수 있는 치료기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동맥으로 들어갔다가 정맥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일부러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동맥에서 정맥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마사지 장소나 이걸 알려드릴 건데 돌아오다가 하는 거니까 손가락 끝, 특히 이 손바닥에는 다 갔다가 돌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추우면 안 돼요. 예, 저쪽으로 돌려드려요. 당겨가지고. 동맥으로 출발해서 정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성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우리가 긴장이 됐어. 여기 강의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떨렸어. 그럴 때는 마음의 긴장을 하기 위해 복식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왠지 아시죠? 동맥은 산소 영양분을 깊이 들어가 줘가지고 깊이 압력을 줘서 깊이 오게 해야 되고, 날수는 이걸 빨리 해서 입으로 내뿜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깊이 해줘야 요 몸에 있는 찌꺼기 성분을 제대로 빼는 겁니다. 자, 마사지를 했어요. 마사지 했으면 좀 나왔어. 그리고 혈관벽에 혈전 덩어리들이나 여기가 찌꺼기들이 있었어. 마사지를 했으니 깼어. 툭툭 떼졌어. 그다음에 혈관벽에 있는 혈전 덩어리들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럼 또 조절 나와. 근데 여기는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뱉어내야 돼. 그죠? 복식호흡을 잘 해줘야겠네요. 긴장이 됐을 때는 복식호흡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시험 봤을 때 좀 긴장되고 뭐 이럴 때는 요가에서 그 복식호흡하고 달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이 내뿜는 것만 하더라도 몸에 있는 요걸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렵나요? 안 어렵길 바랄게요. 극심한 피로가 걸리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격렬한 신체 활동이 되면 혈액순환이 약화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건강하지 못한 습관은 참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급할 때는 마사지. 왜? 바로 뭉쳐있는 혈전이나 찌꺼기들을 빼내는 것은 가장 빨리 빼내는 것은 마사지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예를 들면 암세포가 있어, 혈전동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꽉꽉 눌러가지고 녹여 덩어리를 녹여 따뜻하게 하고 막 뚝뚝 누르고 막 접해 그냥. 그래서 나와가지고 묽게 만들면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치료가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 드시고 계속 마사지를 해보세요. 마사지는 정말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믿어보세요. 왜? 내 스스로의 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막혀있는 내용을 다. 이게 대체기법 중에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채소를 먹이는 그 채소 위주로 막 먹는 그것이 뭐냐면, 암세포 굶겨주기 그 기법이거든요. 그게요. 암세포를 굶겨주기 기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부족한 것을 콩류로 대체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콩류하고 뭐 채소하고 섞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고기를 주로 먹으려면은 어류를 먹어야 돼. 조류, 육류는 절대 먹지 말고, 네? 절대 어류, 조류. 이거는 의사하고 다시 한번 항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채소와 고기를 먹으려면, 왜냐? 우리가 인간들이 바다에서 왔어. 안 그럴까요? 바다에서 물고기에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왔어. 물론 이제 기독교나 이쪽으로 하실 분은 조금 혼날리지만 그것도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물고기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물고기 쪽, 조류, 해조류, 어류 이런 쪽이 암이나 이런 것에 조금 좋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뭐 한다면은 오기, 이런 육류는 아주 피하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한 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의사하고 잘 상의하고 더 고심하도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류, 그 다음에 해조류, 뭐 이런 쪽, 문어, 낙지 이런 쪽은 암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낙지에서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안에 모리주머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먹물, 걔가 화학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화학성분들을 피해야 할 뿐이에요. 거기 조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그렇게 크게 뭐하지 않는데 거기 화학성분이 많아가지고 그 화학성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벗겨놓으면 된다는데
특히 내가 요번 내가 뭐 하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혈액의 역할을 볼까요? 이미 아신 것처럼 체온 조절, 영양분, 호르몬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아까 정맥을 통해서는 노폐물 찌꺼기의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인데요. 막말로 제가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환자들을 잠재적인 환자라 하면 죄송합니다만 건강을 택사하면 제 맨 처음에 목 좀 만져볼까요? 그래서 목을 만져. 오늘도 그랬어요. 목을 만져보고 그다음 손을 만져봐. 그 다음에 발은 못 만지기가 좀 안 빨았잖아. 발을 그죠? 그래 발은 못 만지고 남자라고 한다면은 좀 설렁설렁하다면은 제가 아랫배 좀 만져볼까요? 그래서 아랫배 만져.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아랫배. 그러니까 아랫배라고 할게요. 그냥 아랫배. 아랫배를 만져보고 차가우면 부인과 질환이 된 거고, 상당히 남자분들은 아랫배가 그렇게 차가운 거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면에 목, 손. 그럼 왜 그럴까요? 포인트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야. 차가운 것은. 제가 피해가던 것이 뭐였냐면 사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바람이라는 게 쓰이는 거는 썩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예?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목 만지고 손 만지고. 자, 냉지 한번 볼까요? 자, 손발은 아시겠죠? 왜? 손발은 끝에 보니까 혈액이 출발해가지고 끝에 부분이니까 여기가 차갑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한번 뭐야? 여기까지 뜨거울 때까지 마사지 계속 하는 거야.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는 막 손이 따뜻할 때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목 아니면 여기 내분비샘이 있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요 쇄골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쇄골뼈. 요 쇄골뼈가 있는데 이 쇄골뼈 바로 밑 뒤에 면역세포들이 있는 거야. NK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 그냥 내추럴 킬러. 사실 NK세포가 약한 거야, 지금. 그래서 NK세포, 그 다음에 면역세포인 T세포, 이런 애들이 여기서 만들어져.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벌레하고 오는 옷이 안 돼요. 에? 특히 뭐 하시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따뜻해야 돼. 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면역세포도 여기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차갑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면역 능력이 떨어졌다. 목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뭐 좀 차갑다는 얘기는 아마 제일 첫 번째 의심되는 게 뭐냐면은 목이 막혔습니다. 목, 여기하고 어깨. 여기가 막힌 분들이 많으면 여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두통 오고요. 눈 아프고 두통 오고 눈 확 당기고. 그죠? 그럼 뭐냐? 마사지 할 부분이 막 나오네. 그죠? 네. 바로 뭐냐면은 목 차갑고 손 차갑고 하면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뜨거워질 때까지 마사지. 죽기 살기로 마사지. 어떻게? 내 몸에 진짜로 혈액순환이 될 때까지. 아셨죠? 근데 혈액순환이 막는 놈에 만져보다가 딱딱한 놈이 있으면 다 풀어 애쪄야 돼. 아셨죠? 이게 정말로 제1노병사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의 이동 통로 노병사 80% 원인 제공이 혈액이더라. 네? 정말로 이거 동감하시겠죠? 하시는 말고요. 안 좋은 혈액순환을 의미하는 7가지 이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증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스스로. 그리고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대책 방안은 제가 나름대로 혼자씩 개인적으로 여쭤보자면 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볼까요? 피부에 생긴 붉은 반점들. 이거 다 저기 햇빛 보고서 생긴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 혈액순환이 안 된 거야. 그 찌꺼기가 재생이 안 된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났다 뭐 이런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 거니까 막 이렇게 뭐 이것도 좋지만 전포인트 전체적으로도 하고 막 분지도 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관도 다 혈을 뚫어버려야 된다. 아셨죠? 이거 누가 생겼지? 제가 생겼겠죠? 많이 넘겼네? 죄송합니다. 언제 이렇게 넘겼지? 이거 앞으로 가는 거였구나. 네, 참.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 부종?
생각보다 많이 아프신 분이 부종 생기실 수 있어요. 나중에요. 예? 다리 부을 수 있어요. 자, 붓는 거 한번 볼까요? 붓는 거. 혈액이 갔는데 못 돌아오면 붓는 거예요. 예? 부종 현상.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여성 부인과 질환이 계신 분들도 부종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뭐 하는 거냐? 끝에까지 안 갔다. 이거 해가지고 다 풀어주셔야 돼요. 마사지. 아셨죠? 그 다음에 쉽게 멍이 드는, 물론 나이가 들면 멍 생기긴 하겠지만 쉽게 멍이 드는 것도 멍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주물러. 주물르는 포인트는 멍이 됐어.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은 딱딱했던 부분을 녹일 때까지 천천히 하면서 좀 압력을 가하면서 하면서 이게 혈액이 들어갈 때까지 주물르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러면은 바로 이런 멍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탈모, 머리 빠지는 거 막혔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열이 나니까 열을 발산을 못하고 혈액에 뇌 쪽에 산소가 공급 못하면은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머리가 좀 잘 빠진다던가 힘이 아리가 없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다 이렇게 혈액순환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소화 과정이 느릴 때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 같고요. 감기 감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혈액순환이네요. 그 다음에 수족냉증, 만성 피로 이것도 다 혈액순환이에요. 뭔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오늘 우리 딸이 딸한테 우리 애들 엄마가 야 비타민을 줄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을 아침에 줄까 저녁 때 줄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딱 말씀드렸어. 우리 딸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뚱뚱한 편이에요. 많이인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막 살 좀 빠지긴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피곤할 때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침이야. 왜? 혈액순환이 안 좋고 혈액순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침에 특히 갱년기에 이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약 3-4시간 정도 잤을 때 3-4시간 정도 되면 더 빨리 굳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더 힘이 없는 거야. 굳이 약을 먹으려면 아침에 드셔야 돼. 그때가 더 또 혈액순환이 안 좋을 때 그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성 피로도 뭐냐? 혈액순환 상태가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거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T세포하고 NK세포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면역 학습을 하는 T세포. 요거는 NK세포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있네요. 종양이나 아주 나쁜 그러니까 큰 적의 무리를 무찌르는 게 NK세포예요. 그러니까 악성 암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는 게 NK세포고요. T세포는 평상시 면역 학습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시는 것이 T세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자, 보세요. 자, T세포하고 NK세포는 갱년기에 들어가면 NK세포, T세포가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래서 면역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활성산소인데요. 해볼까요? 자, 활성산소는 제가 활성산소의 정의부터 내용이 좋은데 나 기억 못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말씀드린다면 원래 안정된 산소에서 활성이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쪽하고 결합이 쉬운 마이너스 전자를 띈다던가 여러가지 H2O2 해가지고 체외곽전자가 좀 너무 화학 시간이 전 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체외곽전자가 잘 결합할 수 있는 놈으로 되는 놈은 잘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좋은 놈적인 개념하고 잘 결합할 수 있는 거나 나쁜 놈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긍정적인 것을 한다면은 활성산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근육을 재생시키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과하면 불급이야. 과하면 불급이니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활성산소가 괜히 나쁜 놈으로 처박을 것이 아니야. 내가 과유불급하고 있는 내 상태가 문제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활성산소를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히 좋아해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암 그런 것들도 활성산소가 죽이거든. 그 결과적으로는 이 활성산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많이 뭉쳤을 때가 이렇게 되고요. 자, 볼까요? 백혈구가 세균을 킬링할 때 활성산소가 이물질에 대한 무기를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있는 거야.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격렬한 운동이 됐을 때
격렬한 운동이 했을 때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이게 꽉 막히는 얘기가 저 혼자 막 떠들어가지고 제가 나쁜 공기를 많이 내뿜어 왔으니까 오늘은 산소를 잠시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뿜는 거. 자, 따라해보세요. 자, 이거를 지금 하시면요, 뭐 어떤 때 좋냐면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이걸 해주라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왜냐? 젖산, 피로물질이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게 되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요가를 할 때, 우리 동영상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가를 할 때 보면은 막 하다가, 어떤 운동을 하다가, 내릴 때, 뭐 한다면, 이게 뭐냐면, 날숨으로 뱉어내는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정맥이나 뭐를 해가지고 내뿜는 거.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뿜는 거를 잘해야 노폐물을 제거를 잘 수 있는 거고요. 운동할 때 제가 옛날 20년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이용렬이라는 작가, 지금 작가예요. 유명한 명강사인데요. 마라토너에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서도 그게 나와요. 막 마라톤을 해요. 42.195km 막 뛰는데 이 사람이 그때 복식호흡 개념의 호흡법을 거기 책에 써놨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마라토너들도 복식호흡을 뛰면서도 계속 복식호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운동을 하면서 못할 게 있겠느냐? 아니면 숨이 찰 때는 복식호흡을 하고 저는 이제 등산 산악대장을 이제 맡고 있는데 산악대장을 하면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서 힘들어가지고 이거 힘들어 다리에 앉지 마시고 차라리 딱 이게 자세가 좋아야 돼. 자세가 딱 좋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심호흡만 이렇게 해놔도 그 다음에는 스스로 치료가 되거든요. 젖살을 녹이니까 산소를 넣어줘가지고 깊이 넣어줘가지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것만은 오늘 진짜로 적어도 요거 습관만 복식호흡하는 습관만 해도 오늘 많이 배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네요. 잊지 마세요. 제가 암기할 걸 너무 많이 해놨죠. 그런데 암기할 걸 다 까먹으면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그 유튜브를 보세요. 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산소 부족.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 같아요. 화학물질이 이게 요즘에 우리 요즘 저쪽에서 이렇게 나쁜 무리들을 그래가지고 흐리부리하게 나오는 겁니까? 미세먼지야. 이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매연, 매연이나 이런 화학물질이 나오면은 호흡을 통해 해가지고 이거에 의존 나면은 내 몸에 혈전덩어리가 됩니다. 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혈전덩어리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마스크도 쓰는 것도 좋지만 알게 모르게 들어오니까 그때도 마사지를 또 해주죠. 그리고 호흡도 잘 해주고 여러 가지 이따가도 좋은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해줘야겠다. 이 그림을 조금 달리 생각하지 마시는데 모르겠어요. 이 여자분이나 누군지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동양 사람은 아니네요. 너무 딱딱한 근육은 몸에 해롭다. 왜? 안 풀었으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 물론 이분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딱딱한 근육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길래 이게 좀 따왔는데요. 너무 딱딱한 근육은 운동 습관 중에서 안 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습관도 너무 중요한 거야. 뭐냐? 그러니까 안 하는 습관도 굉장히 안 좋지만 잘 못하는 습관도 건강을 엄청나게 해롭게 합니다. 그게 뭐냐? 운동을 한 다음에 알이 되겠으면 뿌듯해. 오늘 밥 먹을 준비가 됐어. 이 정도 아프면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우리 형님이 있는데 조카가 있어요. 여기 이분하고 해당이 안 되는 우리 처가 쪽에 그 조카가 옛날에 광해군이 걸렸던 화한 무슨 상 있잖아요. 여기 움직이는 그런 거. 이 친구가 축구 엄청나게 과격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한 무슨 상 있죠? 구하나사에 걸린 거야. 근데 축구를 엄청나게 하는데 막 죽기 살기 얘는 목숨 걸고 하면은 목숨 걸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전에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해주고서 시작을 하고 운동이 끝나면 다시 스트레칭하고 이걸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운동 습관이 좋은 습관이 아니다. 잘못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몸을 해롭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고요. 이게 이제 우리 해골 아저씨가 해골 아줌마는 아닌 것 같잖아요. 아저씨 같잖아요. 그죠? 해골 아저씨가 이 담배를 태우고 소주는 2개를 이 소주인가? 병이 좀 이상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건강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과유, 불급의 활성산소,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명습관 이런 것들은 제가 1대1로 혹시나 하시게 되면 이거는 하나씩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하나씩 짚어보시라는 얘기죠. 제가 사실 식습관에 대해서 약 10분 얘기할 수도 있고 음용습관 그래도 샘플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용습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용습관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저도 좀 안 좋긴 한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까먹었네. 그 돌멩이 나오는 결석, 담석, 그죠? 이 결석은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간에서 만들어 놓으니 이렇게 오다가 걸리는 놈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요. 역시 아까 한의사 여기 양의 개념에서처럼 증상에 따라서 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석이 만들어진 것이 흘러가다가 막혔던 이름에 따라 가지고 얘를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결석이 이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결석이 있는 체질이래. 그래서 10몇 년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했더니 막 이렇게 상담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걸 참고서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말부를 할 때였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부르더라고. 그냥 빼빼인 줄 알았대. 너무 건강해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죠? 왜? 약한 부위가 아픈 거지 건강한 거에 전체적인 평균 건강은 의미 없어. 약한 부위가 약한 거예요. 맞죠? 어떤 설비 좋은 설비라고 하더라도요. 이 설비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평균 수명이 아니라 얘가 죽는 그 수명이야. 맞죠?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부위의 수명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석이 올라오에 따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부터 결석이 죽을 때까지 생긴데 나름대로 당신은 이런 음식 먹으면 시금치하고 멸치를 잘 섞어서 먹고 우유랑 이렇게 먹으면 잘 결합해서 이 수산화 칼슘 덩어리가 해가지고 잘 만들어진대. 그리고 한약도 조심하게 먹으래.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계속 마사지를 해가지고 조그만 때 빼내자 해가지고 오장육부 마사지를 그때부터 배웠어요. 오장육부 마사지. 여러분한테도 오늘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장육부 마사지, 오장육부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있는데 그렇고, 자 인체에서 해가지고 안 쓰면 이거는 스트레칭 얘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특히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전에 해달라. 여기 여성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요. 일어났을 때 애들 남편 밥 먹이려고 바로 밥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부터 하자. 5분만이라도. 특히 목 부위부터 해자. 왜? 자고 잔 다음에 특히 요 세 분은 거의 갱년기에 이미 이르셨던가 아니면은 통과하셨던가 하실 것 같은데, 자 갱년기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예. 또 바로 갱년기네요. 갱년기 가장 좋은 운동이 요겁니다. 스쿼드. 갱년기 중요한 거. 자, 갱년기 한번 볼까요? 자, 이 보시면은 50세 전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백과사전입니다. 갱년기. 이게 보세요. 다시 갱자잖아요. 그죠? 새로운 그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용도야. 5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호르몬을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 학습을 다 했는데 그 다음 50년은 새롭게 준비해라. 이게 갱년기야. 그래서 그동안 활동했던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성 남성 호르몬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사라지는 그 기간이 갱년기가 됩니다. 여성은 7, 8년, 남성은 3, 4년. 남자는 더 짧네요. 짧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호르몬이 생기는 거야. 새로운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 새로운 호르몬에 생기니까 면역 능력은 이미 이제 바닥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도 이거 공부해가지고 막 봤는데 갱년기에 이르면 하는 막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의학적 요령에서 배경, 식은땀, 얕은 잠, 가슴 두근거림, 아픔, 요실금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 못 드려도. 우울증, 신경질, 집중력 막 등등등 해가지고 뭡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민감해지는 거야. 뇌도 다. 남성도 비슷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나?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모유를 먹고 있을 때는 면역력이 강했죠. 엄마에서 해가지고 세균이 잘 안 들어가 그때 상황에는. 그러니까 엄마 모유나 아니면 내부에 있을 때는 잘 안 아파.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면역 학습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 근데 그 면역 학습을 그동안 키워왔는데 갱년기가 이르면은 다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요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급적 자정치료,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면역 체계를 학습할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약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막 약품을 아예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자정치료를 하시면서 학습을 계속 시켜야지 정말로 앞으로 50년 살 수 있는 그것들을 제대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면역력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감히 참이가 제가 닉네임입니다. 참배울 때 참자를 이자로 바꿔가지고 참이 제가 뒤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참이가 제안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대사활동 역량을 강화시켜야 바로 정말로 갱년기를 진정으로 이겨내고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약 1시간 약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9시나 지금 더 이상 먼저 끝내야 되는 건데 제가 지난 약 10일쯤에 제가 전력연구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제가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4시간 반이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반을 해가지고 막 쉬지 않고 막 했어. 또 질문 계속 하니까 그래도 거기 회의가 원래 4시부터 있었는데 그 실장이 계셨다 보니까 실장이 오늘은 회의를 안 하는 걸로 한다. 그래서 계속 듣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오늘 차라리 내가 막 처음엔 서둘릴까 하다가 너무 서두르면 또 너무 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재미없어 지루했어 졸리기만 해 졸린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졸린 사람은 빨리 나름대로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게 대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것만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뒷부분은 개인별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가 혹시나 있든지 이런 걸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적어도 오늘 내가 이미 멘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이 찌꺼기에 대한 거 요거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별 아니면 질의인가 토킹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요거는 말씀드리고 9시까지 5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자, 마사지 이 법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사지도 막 찾아보고 다 했는데 적어도 제가 하는 마사지 개념이 약간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전 전신 마사지 컨셉으로 합니다. 뒤에 보면은 아마 뒤에가 바로 마사지일 것 같아요. 근데 마사지 방법에서 참이가 제안하는 목부터 풀고 르르르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마사지가 생각보다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이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어머니가 했는데 양이니까 양이 그에서 마사지 좀 하라고 막 어머니가 막 말씀하는데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야. 그럼 전화가 오는 거야. 나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꾸 막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는데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안주 불러준다고 의사들이 간호사들도 안주 불러주고 그래서 씩씩대고 막 운전 막 하면서 가가지고 한 다음에 막 주물러주니까 뼈가 비틀어져 있어. 뼈가 비틀어 있고 막 온몸에 막 뭐 하는 거야. 그냥 혈이 다 막힌 거야. 막 비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막 저도 난감하게 했지만 목부터 풀고 아까 마사지 나왔지만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순서는 좀 달리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 약했던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약 15분 딱 풀어주니까 마음이 쫙 안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있으니까 뭐 그때 형님은 안 계시고 좀 늦게 오셨지만 맞나? 늦게 오셨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하더라도 이 마사지하는 단대는 그게 좀 미묘한 뭐가 있어요. 왜 자꾸 넘어가냐? 그래서 마사지 있고요. 이 반신욕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찌꺼기가 이미 생겼어. 마사지를 하고 찌꺼기가 생겼어. 그거를 반신욕을 했을 때 제일 빨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신욕 컨셉은 아시는 것처럼 대류현상이에요. 온도 차이를 내 몸에 이건 차갑게 아시는 것처럼 머리는 차갑고 뭐 다리는 하체는 예를 들면 따뜻하게 하라는 둥 왠지 알겠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당연히 식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따뜻하게 해야 선순환이 잘 도는 거야. 대류현상, 자연 대류현상.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사니까 이게 자연 대류현상이 막 일어나면요, 혈액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식히기 위해서 자기 모양대로 열이 막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한 땀이 생각보다 어떤 액기스냐면 나쁜 액기스죠. 나쁜 찌꺼기들, 그 액기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반신욕만 하더라도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지금 막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기부터는 막 대책들이 그 뒤에는 막 나오긴 하지만 좀 아쉽지만 이걸로 하는 걸 하고 적당한 운동, 일부러 막 헬스장 가야지 운동하는 게 말고 그냥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셔야 되겠고 80% 아니면 70% 드시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대신에 골고루 드셔야 돼요. 왜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고기를 이만큼 먹었다고 내 몸에서 이만큼 다 필요 없는 거야. 요만큼은 필요해. 나머지는 뭐야? 다 찌꺼기야. 그러면 이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 아니면 병원에 간다? 의미 없어. 그걸 어떻게 빼내? 황약품을 투입한다? 안 돼. 아시죠? 그래서 좀 골고루 이렇게 식사하는 거. 사실 이런 말씀 여기 암에 우리 투병하시는 분이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적정인 거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마사지 해주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셔야지 이분이 암이 달아날 것 같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그 한전의 부장님 사모님이 불러가지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했더니 자기 사모님 그 와이프를 좀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암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컨설팅을 할 때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연락하마. 그랬더니 막 올라갔더니 사모님 오시려고 했더라고. 그래서 1대1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습관을 고치고 그래서 암투병에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살고 계세요. 2년 전 얘기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면은 암치료, 성인병 질환 이런 것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사활동 요거는 이따가도 좀 나올 거예요. 대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 아닙니다. 의사들 내가 오늘도 누구한테 말을 했더니 운동하래. 근데 그냥 운동 아닙니다. 이 운동이 아니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근육 자체가 근육이 있어야 근육에서 스스로 대사활동을 하는 역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육량이 없으면 예를 들면은 대사활동이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기본적인 대사활동 역량이 있어야 찌꺼기들이 근력에서 계속 연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연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갱년기에 이르렀을 때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유산소 운동에 열심히 걷기 안 된다. 걷기가 아니라 근력이에요. 근력은 기본적으로 뼈나 것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였을 때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다가도 스쿼드 아까 보였던 것처럼 스쿼드가 제일 좋은 운동이야 사실은. 왜냐 하체로 힘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전문 강사라기보다도 그냥 아는 거를 알려드리는 경험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